뭐 강의할 거 사실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강의 들으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신 분 계십니다. 그래서 간단한 팀 좀 오신 것 같아요. 그중에 제가 평상시 때는 좀 바빠가지고요. 주말에 이제 주로 오셔가지고 10월 초까지도 10월 중순까지도 제가 오셔가지고 보고하고 그 관련된 뭐 궁금한 거 위주로 좀 토론하고 그렇게 할 생각은 원래 이게 뭐 정식 강의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호회니까 정보 교환하고 그런 목적이니까 그런 정보 교환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올해 이제 꿀벌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시행령 시행 규칙을 만들고 있고 또 그 관련해서도 이제 밴드나 이제 카페에서도 사실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연예인들 자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댓글 자살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서 국적 조치를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사실이나 뭐 보고 이렇게 많이 하게 될까 봐 서로가 선출이 되는 게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정확하게 생산 공간에 대한 국적으로 자국에 따라 설명을 드려야 돼요. 세 번째,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자학생부를 키우시게 되면 뭐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자 마음속에서 병은 없습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뭐가 가장 이제 앞으로 도전부를 키우는데 가장 위기 요인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강의 내용 중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했는데요. 이런 느끼기에 우리나라 기후 변화가 이제 왔다. 양공과는 시작이 왔다니까. 아가씨 대화가 불순하고 하고 이제 오피니언도 비오고 춥고 그전에 날씨 좋다. 그런 걸 많이 해봤습니다. 혹시 양공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양공 전업을 많이 하시는데 전업을 하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까지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아니죠.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5천만 원 벌어서 이제 바꾸라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한 30%밖에 안 나오면 생계가 안 되는 것을 하니까 시간이 되게 많고 저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이제 많이 내년도에도 많이 되지 않으려고 그래서 수정골로 이제 복합 사용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로서 얘기하다가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이제 기후변화를 언제부터 느끼시냐면 저희들도 하다 보니까 꿀가격은 비싼데 무언가 굉장히 활기차게 거래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여기에 목매달고 전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보면 온 가족이 다 굶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면 토종벌을 키우시면서 농업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세분 빼고 농업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 농업은 어떤 게 농업입니까? 농업한들이요? 자 다시 이제 말씀. 자 우리가 이제 산업, 공업, 업, 농업 뭐 여러 가지 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업이 가지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축산업 그렇죠. 업은 이거 없으면 예를 들어서 한 30%가 됐든 50%가 됐든 내가 직접 생활하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어떤 소득이 있어야 되는 게 업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없어도 되는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부업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뭘 하시냐면 수렵 재직생활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특히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술통 나서 이제 벌 받아가지고 그걸 또 1년 동안 놔둬가지고 벌 내고 벌을 죽이고 난리인데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사실 농업이 아니라 수렵 채식 생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말은 뭐냐면 아까 꿀 가격 때문에 지금 더 건너뛰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업농 숫자가 많이 늘어야겠다. 그 수렵 채식 생활을 섞어서 놔야 되고 전업농 숫자가 많이 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소비가 활성화돼야 돼요. 자, 한 예를 제가 항상 예를 드는데요. 우리 아까 저기 양봉도 하신다는 분 계시지만 양봉이 한 4, 5년 전에 화분이 굉장히 그냥 의혹할 정도에서 와가지고 막 직접 이동 양봉하는 데까지 찾아와서 그냥 화분 채취하면 얼마 가져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화분이 드셔보신 분 계셔서 화분이 굉장히 몸에 좋아요. 그 만성 피로에도 넘고 뭐 예를 들어 오질증, 그거는 체중에서 또 여러 가지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성분들한테 이용해서 남자분들한테 스테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클레파트라가 이제 피부 미용 때문에 해바라기 하고 많이 먹었어가지고 바이킹 것들도 한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그 때문에 이제 그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제 증기 유소니까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말기암 환자가 화분을 장복하고 말기암을 치료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뒤에서 이제 개량한 보고 입은 한의사가 화분은 꽃에서 나는 가장 순수한 단백질이자 생명의 불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성공적으로 이제 붐이 됐어요. 그러다가 4년 5년 뒤에 전부 판매가 안 되고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먹어보니 될 거 없다. 1번 먹어보니 될 거 없다. 2번 비싸서 못 먹겠다. 3번 귀찮아서 못 먹겠다. 주로 이제 2번보다는 3번이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에도 냉동실에 화분이 2.4kg짜리 병기가 들어있습니다. 몇 년 전에 들어가 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생화분이 좋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생화분은 냉장고에 놔둬도 사실 못 팔 거 없고 그게 꿀하고 같이 버무려서 만드는 게 화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분도 높고 하다 보니까 곰팡이도 피고 미생물이 자랍니다. 그래서 건조화분은 냉장고에 놔두고 먹고 생화분은 냉동실에 넣는다고요. 여성분들 많으시지만 냉동실에 특히 까만 비닐로 싸가지고 냉동실에 넣으면 10년이 지나도 그게 뭔지 모르겠다. 시어머니 오실까지 시어머니 오실 때 버리지 빨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굳이 화분을 섭취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먹고 한번 식후에 모든 영양성분 있는 사람들은 식후에 음식하고 같이 섭취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아침 먹고 한 숟가락 먹고 점심 먹고 한 숟가락 먹고 저녁 먹고 한 숟가락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말기암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자기가 정말 몸이 안 좋은 사람을 제외하고 또 화분을 장복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먹고 확 좋아지면 귀찮더라도 냉동실 문을 열어서 먹습니다. 근데 계속 먹어야 되는데 아무리 부진한 사람도 냉동실 문을 열어서 그걸 또 구멍을 열어가지고 한 숟가락 먹고 다시 집어넣고 이런 작업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공동가에서 화분 판매하는 방법이 진짜 잘못됐다. 그냥 파는 데만 급급해서 팔아놓고 보니 한 4, 5년 그러니까 화분을 먹으려고 계획했고 그게 이제 호기심 있는 사람들은 집집마다 화분이 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판매가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토종꿀이 그렇습니다. 토종꿀이. 자, 토종꿀이 40만 원, 50만 원 합니다. 내가 샀든 선물로 받았든 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보관하죠. 예를 들어서 도자기가 예쁘면 그 예뻐서 또 보관합니다. 자, 꿀도 일반 식품하고 똑같습니다. 유통기한 2년, 3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꿀에는 시간이 지나면 꿀씨가 점점 짙어지죠. 그건 아시죠? 점점 짙어지는데 그게 어떤 성분이 많이 증가하냐면 화학 성분 중에 이제 HMF라고 하이드로실 메칠프루랄이라는 성분이 증가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강해집니다. 그게 이제 어떤 작용을 하냐면 두 가지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좋은 작용은 항산화 효과가 좋고 나쁜 작용은 발암물질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꿀을 채취했을 때 까만 꿀은 괜찮아요. 하이드로실 메칠프루랄이 아니라 원래 꿀 자체 색깔이 그렇고 그런
금은 계열의 꿀들이 항균 항산을 거어줬습니다. 근데 오래돼서 이제 놔둬가지고 까매지는 건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게 오래 묵힌 뿌리면 뿌릴수록 더 좋을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전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실제 이 젊은 분들 같은 경우 또는 이제 어른들 인쇄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이제 취미나 이런 뭐 여가 활용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걸 좀 이제 좀 물어보겠다. 지금 인생 이모작 내지는 뭐 새로 인생을 시작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앞서가는 산업을 해보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꿀값을 낮춰야 됩니다, 사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업을 하고 업을 한다는 건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이거 꼭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오셨을 것 같은데요. 첫째 이제 내가 사육하는 그 가축 내지는 내가 재배하는 작물이 됐든 내가 원하는 대로 굉장히 어떤 천재지변이나 예를 들어서 납충공하고 불편과 같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어떤 질병 내지는 천재지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런 것이 없다라는 진짜였습니다. 내가 오래 계획해서 뭐 사람을 쓰든 아니면 영혼을 차든 그래서 오래 계획해서 몇백 통을 키워서 꿀을 얼마나 생산해가지고 어디에다 팔고 그래서 올해 12월달 되면 내가 최종적으로 소득을 얼마나 만들어 놓겠다라는 게 계획이 딱 써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전업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관리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돼야 되는 게 또 사실입니다.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가축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생기면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도전을 좀 변화가 조금 필요한데요. 그래서 꿀 가격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싸져야지. 그러니까 소비자 이 토종권 산업은 그 식품 산업입니다, 그죠? 식품 산업이죠. 아닙니다. 전공 산업입니까, 토종권 산업이? 식품 산업이죠. 그래서 식품이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꿀 가격이 싸지고 많이 생산하고 지금 꿀단지 2.4kg가 됐든 뭐 1.2kg가 됐든 꿀단지를 들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10년 전에 벌꿀 송포장에서 판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그런 생각 토종꿀은 그래도 이게 좀 꿀단지의 적용 방식이 이렇게 판매가 되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양봉농가들도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는 아직도 소비자들은 2.4kg짜리 꿀 병에다가 줘야지. 다른 데 담아주면 안 산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면 소포장하는 사람들이 가격이 2배 내지는 2.5배 정도 비싼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합니다. 소비자들도 꿀을 먹고 싶어요. 꿀 먹고 싶고 아무도 먹고 싶어 하는데 자기들이 그 병을 들고 다니지 않는데 굳이 사가지고 뭐 이렇게 모셔놓을 바에야 아무래도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퇴직하신 분들은 상식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하루 세끼 집에서 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장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소비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이제 자립 발전하는 여러분들 이제 익사지가 왜 뛰어들이냐면 노자만 때문에 이제 저는 돼 있습니다만 제가 참 특이하게 보시죠. 요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2, 3, 4, 5월 이 시기 어떤 시기입니까? 저한테 강의 들으시고 말고 안 들으십니까? 어떤 시기입니까? 동호회에서는 막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2, 3, 4월 달 물어보면 분봉 시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봄철 분봉시기, 토종벌시기. 그럼 5, 6, 7월달 2차 분봉시기 7, 8, 9월달 보면 마지막 분봉시기 오로지 분봉하기만 급급하게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낭충공항 부설당에 아주 무서운 해죠. 옛날에는 증식이라는 요건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워낙 거의 없다 보니까 또 비싸게 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산업 자체가 증식만을 목적으로 산업화됐는데 사실은 저항성분이 많이 보급되고 질병에 대한 위험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꿀 생산을 어떻게 해가지고 방금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꿀 생산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접근해서 이제 토종꿀을 더 많이 팔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2, 3, 4 이때는 이제 본골 사육식이고 4, 5, 6, 7때 유밀기고 7, 8, 9는 8, 9, 10 이때는 이제 목밀기 또 월동 줄기기 이렇게 나는 거죠. 제일 처음에 이렇게 여쭤봤을 때 아무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다시 또 아까 그 점 다시 돌아가면 지금 이제 그 광주 SBS에서 기획보도, 기획 취재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전국 방송으로 나가지 않았는데요. 전국 방송 안 나가는 이유가 이제 양봉협회하고 그때 같이 한봉협회 같이 방송국 찾아가서 전국 방송 좀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같이 얘기했습니다. 왜 토종꿀 때문에 그런데 토종꿀이 전부 다 가짜다 지금 유통되는 게 실제로도 그런 말들을 많았습니다. 어른 90% 죽었다고 하는데 유통되는 꿀이 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양봉 사양꿀, 양봉 자파꿀이 토종꿀로 이제 통합돼가지고 판매되고 기존에 이제 많은 유통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판매를 해왔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됐었고 또 이제 옛날 양봉협회 그 불꿀 검사소 소장 하시는 분이 지금 동행돼 있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그분이 그 양봉협회에 있을 때 불꿀 검사를 토종꿀도 꽤 많이 이제 검사를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단 한 건도 합격품이 나온 부분은 없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불꿀 순도가 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고 계신 게 물집을 같이 막 뭉개가지고 막 이렇게 좀 약간 온도를 높여서 내리시는 분도 있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냥 천천히 내리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그 뭉개는 과정 중에 밀랍 찌꺼기 내지는 화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종꿀을 이렇게 받아놓고 나서 보면 시간이 지나면 푹 끓여서 넘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발효를 해서 그렇습니다. 발효를 숙성이 아니라 발효의 다른 말은 뭔지 아시죠? 무슨 뭡니까? 부패입니다. 부패 및 배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원래 그 꿀이 가지고 있는 진흙 꿀이 아니라 하나가 이제 배지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꿀이 굉장히 그 당농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 미생물은 못 자랍니다. 근데 여기 남아있는 미생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원해생물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그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그 효모가 있어요. 꽃가루에 효모가 있거든요. 그 효모에 의한 발효를 해요. 수분 농도가 많이 더 낮으면 더 심하게 이제 발효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불순물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 다 불합격이다.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양봉산업 육성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등록 하시고 양봉업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제로 바뀝니다. 등록하셔야 되고 등록 기준은 이제 아직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등록한 농가들은 사실은 자기가 생산한 생산물에 대한 품질 관리도 하셔야 되고 뭐 개별적으로 하시겠지만 생산 이력제 품질 관리라고 하면은 이제 품질 검사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토종꿀은 양봉에 비해서 조금 약하죠. 뭐가 약하냐면 품질 검사는 그런 것들이 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특별한 약을 안 써요. 사실은 한봉을 약 써가지고 뭐 이렇게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야채 자기 문제도 없으면 1년간 연중 이렇게 한 번 뜬다고 하는데 그 어떤 그런 의미 자체도 없어지고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그 질병이나 해충이나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약은 사실 쓰지 않아도 대신 꿀에 대한 품질 관리는 하셔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만 한 산업이 특히 농업 관련된 한 산업이 주목받지 못하다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법이 생기고 한 5년 내입니다. 그 5년 내에 어떻게 비약적으로 발전하냐면 준비된 농가들이 많을수록 그 산업은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정부 지원도 굉장히 많아지고 여기 이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영농조합 법인 같은 거 토종꿀 뭐 이런 법인도 만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런 이제 지자체에서 특화 작물을 시키는 것도 있었고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시면 굉장히 산업이 좀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이제 수도나드 불꿀 생산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항상 그 강의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아마 시간 같이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지금 그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업이 아니라 이 토종거 산업은 어떤 형태의 산업으로 있어 왔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 생산했던 건 12월 달에 회계가 끝나야 됩니다. 그 다음 해까지 안 넘기는, 재고를 안 남기는 게 좋고, 그 다음 또 이게 꿀이 한 2년 지나면, 아시나요? 저, 밖에 그, 재밀기 비슷한 거 판매하시는 분, 저, 양동농협 그 상임사 하시는 분입니다.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조합에서 재고가 한 2년 정도 되면 재검사를 딱 하면 다 불합격 나옵니다. 전화당 비율이 확 줄어가지고, 그래서 분실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해서 이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맞아. 그래서 이제 토종꿀이 비싸다 보니까 토종꿀이 어떤 행태 관리냐면 가치 판매를 계속 해왔습니다. 가치 판매라고 하면 뭐냐면은 토종꿀이라는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희소 가치가 있어서 이제 비싸게 파는. 이게 토종꿀 한 숟갈 먹으면 갑자기 암이 나야 되는데 그러면 한 100만 원, 1000만 원 받겠는데 그게 아니다. 꾸준히 먹으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믿고 먹는데 비싸지만 믿고 먹는데 이제 그 토종꿀이니까 좋겠지 하는 그런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치 판매라고 합니다. 가치 판매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저렴을 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가치 판매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제가 이제 아까 또 여쭤보면 제 강의가 안 들으신 분이 많다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지리산 등산을 꽤 자주 다니시면서 이제 등산로에 이렇게 보다 보면 할머니가 이제 그 나물 팔고 그때 이제 토종 그 대박돌을 많이 이렇게 쌓아놓고 합니다. 이제 할머니가 가장 적극적으로 팔아야 될 그 상품이 세 가지 중에 뭐겠습니까? 목하고 나무를 가장 적극적으로 팔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하루 지나면 뭐 상하든가 멀든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시들든가. 그러니까 자기 생업을 한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나무라고 이 두부를 가장 먼저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치 판매라는 게 되고 오늘 팔려도 되고 내일 팔려도 되고 내후년에 팔려도 되는 이게 적극적인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냥 운 나쁘게 그게 사실은 대박꿀 지금 시중에 그때 당시도 그렇지만 대박꿀 시중에 90% 이상이 지금 슬쩍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도매가 그때 당시에는 2만 원, 2만 5천 원, 3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걸 이제 인터넷가 8만 5천 원, 9만 원 이렇게 판다는 건데 저희 어머니가 그 할머니한테 얼마 주고 사온 줄 아십니까? 한 10만 5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10만 원 주고 사온 거예요. 그것도 할머니가 특별히 10만 원 깎아줘가지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별로 팔 생각도 없이 가만히 있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의 관심을 보이면서 30만 원 살 테면 사고 말 테면 말고 그러다가 이제 좀 깎아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한 10만 원 툭툭 깎아주니까 어머니가 산 겁니다. 이게 같이 판매입니다. 이걸 한 놈만 그리면 돼요. 그게 우리 어머니라서 가서 왔지만 같이 판매가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같이 판매를 하시면 사실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가격이 싸지고 소비자 접근도가 높아지면 그 가치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의 판매 루트가 열리기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이 지금 현재 농업 산업의 한 부분이고요. 뭐 질병 관련해서 저 안 쉬고 그냥 저기 2시간 쭉 하고 갈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기 1박 2일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급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질병 장수 같은 공정 연구를 하는 중에도 계속 관리 기술 개선 관련된 연구를 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제가 약공 쪽 연구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해가지고 지금도 양봉 연구 과제가 절반 정도 합니다. 제가 우리 청에서 이제 과제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몇 년간 토종벌이 워낙 좀 힘들고 어렵고 또 이제 자극성에 좀 나오고 하면서 이제 비중, 그러니까 업무 양의 비중을 이제 토종벌이 많이 주다 보니까 양봉협회에서 제가 이제 양봉에는 아예 관심도 없고 토종벌만 신경 쓴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또 그런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토종벌에만 집중적으로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토종벌 때문에 이제 10년 만에 이렇게 동원에 와가지고 또 그런 소문이 날까봐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관리 기술 개선 관련된 연구를 계속 하면서도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토종 저항성벌 좋은 저항성벌을 키우든 잡종을 키우든 사실은 이제 토종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질병 중에 낭충과 후유병은 분명히 방역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난제가 하나가 이제 노점암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했겠지만 노점암병 자체는 아주 오래전부터 토종벌의 만성 질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산성을 더 높이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산업을 막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생산성이 높아야 되겠죠. 생산성을 굉장히 높이고 판매를 좀 많이 해서 전업으로 많이 전환을 할 수 있는 길은 이런 이제 질병이나 해충 이런 관리를 사실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분봉을 최대한 안 해야 됩니다. 분봉을 하면 생산성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양봉은 분봉 잘하는 벌은 도태시켜 버립니다. 실제로 저희 저항성벌도 계속 이제 사육을 하면서 저희들이 자연분봉을 시킨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속 수가를 시키면 자연분봉을 안 하게 되고 자연분봉을 안 하면 관리는 더 불편하죠.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대로 분봉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분봉 할 때는 반드시 꿀을 한 일주일 이상 개들이 꿀을 먹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꿀을 먹고 나가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분봉은 굉장히 안 좋다. 양봉에서 육종할 때 가장 기본적인 육종 원칙이 뭐냐면 분봉성이 많은 벌은 좀 도태시킵니다. 왜냐면 벌을 키우는데 자꾸 또 말 나와서 실망하다가 자꾸 세마는데 제가 강사료를 받고 여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여기에 이제 한가 여쭤볼게요. 여기서 이제 벌을 키워서 우리나라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이 항목 바치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벌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훌륭하십니다. 요건 못했네. 그런 분들이 사기꾼들이 많다고 알렸는데 왜냐면 자 근본 가장 기본은 뭐냐면 약간 좋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마음속에 다 있어야죠. 내가 꿀벌을 키우는 행위 자체가 우리나라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 그것 때문에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음속에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농업을 하시는 게 많고,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수익성이 있는 형태의 농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이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싶은 것도 사실 맞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병해충 관리를 잘하고 또는 이제 분봉 관리를 잘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꿀벌 관리에서 특히 양봉도 그렇고요.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이제 벌 관련해서는 기술. 그리고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는 이유가 기술이 좋은 사람이 결국 소득이 높습니다. 혹시 토종벌 키운 지 한 2년 되신 분 계십니까, 이게? 1년 되신 분 계십니까? 그렇죠. 도사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를 이제 벌 키운 지 한 1년, 2년, 3년까지는 저희들 양봉은 이제 2년까지 있는 사람 뭐라고 생각하냐면 2년차 도사라고 합니다. 이 도사들은 다른 사람 30년, 40년 된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도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4년차 되면 도산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앞섭니다. 한 2년 해보니까 세상이 뭐 돌키기 쉬워요. 특히 그런 더 심할 겁니다. 아니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집에 한 30년 하시는 할아버지 하면 웃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여기서 한 발짝 훌쩍 뛰어보려면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새로운 걸 해봐야 되겠다 하다가 망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온판 지금 제 밖에도 있고 하지만 월동기에 가온판을 쓰는 사람이 제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럼 물을 죽이죠. 죽이죠. 가온판을 봄철에 쓰는 겁니다. 원래 냉해를 가장 많이 있는 시기는 봄철에 월동기에 가온판을 쓰면 일벌들은 다 죽습니다. 왜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활동을 하니까 수명은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나서 햇빛 나면 밖에 나가서 죽어버립니다. 못 들어옵니다. 낙기운이 낮아요. 그래서 제가 밴드 댓글은 꾸준히 잘 봅니다.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근데 이제 손가락이 간질간질한데도 이제 제가 댓글 한번 달았다가 하루 종일 댓글을 보게 돼서 제가 댓글을 이제 안 달는데 안 달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제 가급적 이제 가온판을 사실 양봉 쪽에서는 그 남들보다 이게 그 경우인데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키워가지고 조금 더 소득을 더 높여보겠다고 하고 이제 가온판을 씁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그때는 좀 부실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가온판 때문에 공장 전체 불난 적도 있고요. 불난 적도 있고 또 겨울철에 가온판 그게 이제 한 10여 년 전 꿀벌사랑 동호회에 들어가서 한번 자료 한번 보시면 아십니다. 그래가지고 좋다 나쁘다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그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겨울철에 가온판 쓰는 건 좋지 않다. 일벌들이 결국 없습니다. 그리고 영양분을 늘게 되고 산란을 계속 유지하게 되니까 영양분을 빨리 늘려서 빨리 죽습니다. 대신 이제 봄철은 아주 유용하죠. 이미 산란을 받기 시작을 했고 봄철에 고샘추위도 없고 일교차 심하고 하다 보니까 가온판을 쓰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 노제마 같은 경우도 다시 이제 질병으로 돌아가서 노제마 같은 경우도 만성 질병이고 사실 토종벌 노제마는 노제마 세레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실제 지금 그 시중에 양봉에 쓰는 가장 좋은 약재를 요 시기에 사용을 해도 안 좋습니다. 대증식 시기에는 아무리 좋은 약재를 사용해도 잘 듣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외국에서 이미 검증을 했습니다. 노제마 세레나, 그러니까 이제 토종벌에만 있는 노제마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양봉에 다 퍼져 있죠. 원래 양봉에 있는 노제마는 지금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네, 토종벌 집단 배설하면서 양봉에 도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노제마 병 자체에 대한 방제는 사실은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관리기술 개선 연구를 계속하면서 작종을 사용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일반 벌을 키우시든 낭축병이 최대한 발병하지 않게끔 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이런 기타 다른 질병들이 관찰을 못하게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노제마 봄철의 만성 질병이죠. 자, 이 시기에 노제마를 방지하지 못하면 5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봄철 유각입니다. 이 유각일 때 제대로 일벌들을 유지하지 못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토종벌 양봉과 다 비슷합니다. 노제마병 대표적인 증세는 설사하고 토종벌 혹시 실처럼 가는 게 동사는 경우 보셨습니까? 거의 보기 힘듭니다. 토종벌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월동기에 특히 이제 대박통 이렇게 포장한다고 이제 설탕 뿌려가지고 포장해놓고 하면 겨울철에도 이제 왔다 갔다 벌들이 또 활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활동하는 건 사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벌한테는 수명이 줄어들고 먹이 소모 많아지고 그래서 토종벌이 월동 성질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하튼 그렇게 하면서 탈분을 해버려. 배설을 합니다. 배설하면서 이제 여기 막 저런 식으로 이제 줄줄 흘러내리게 이렇게 배설을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노제마병 증세고 또 일벌들은 주변에 막 공장을 막 기어다닙니다. 그 말은 체력이 떨어져서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설사병이 걸린 거야. 설사병 걸리면 계속 하루 종일 조선의 대장 내시경 하루 종일 대장 내시경 하루 전날 막 이렇게 약 먹고 설사만 계속 하면 사람 힘이 없어요.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이제 건강검진 예약을 해놨는데 제일 하기 싫은 게 그 약 먹는 건데요. 여하튼 그래서 이런 벌들이 많아지면 육아를 제대로 하지 못해요. 육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5, 6, 7 뭐 이 시기에 이제
꿀 들어오는 시기에 꿀을 채취해올 수 있는 일벌들 수가 적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벌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벌 키우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꿀벌의 생태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기에 이 벌들이 어떤 일을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벌들의 이제 언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외국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랭귀지라고 얘기하는데 벌이 말하는 건 아니고요. 벌이 이제 몸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몸으로 얘기하는 걸 이해하려면 꿀벌 생태를 가장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다들 아십니다. 16일, 21일, 24일. 일벌 같은 경우는 특히 토종벌 일벌은 봉분 온도가 양봉보다 한 0.5에서 1도 정도 높습니다. 온도가 높은 시기에는 높은 벌들 같은 경우는 한 20일, 사실은 토종벌은 한 20일 만에 깨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18일, 19일 만에 깨어나기도 합니다. 온도가 높은 시기. 그걸 감안했을 때 내 벌통에서 벌들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아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걸 아셔야 됩니다. 벌들이 이제 안에서부터 20일 만에 깨어나가지고 뭘 하는지 알아야 돼요. 태어나서 첫날부터 해가지고 18일까지는 집 안에만 있습니다. 집 안에만. 19일 날쯤 됐을 때 벌통 앞에서 이렇게 방어하죠. 어떤 분들이 늙은 벌들이 벌통 방어한다고 싸납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 실제로 19일차쯤 되는 애들이 방어합니다. 네. 그렇게 하다가 얘들이 이제 21일차쯤 되면은 한 살부터 뭐 죽을 때까지 오시면 20살쯤 되면 이제 나가서 일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일합니다. 자, 그러면 내 봉장에 지역마다 다 다르실 거니까 제일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 게 내 봉장에 내가 벌을 키우는 그 주변에 민원이 언제 어떤 꽃이 많이 피어서 그게 꿀을 어느 정도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꽃이 많이 피는 시기에 20살 이상 되는 벌들이 쫙 있어야 돼요. 그냥 키우는 사람과 그걸 계산해서,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려고 하면 이 내 벌을 월동벌을 언제 끼워야 되는지가 계산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온판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지금 조금 더 효율적이죠. 외부 포장을 많이 하고 막 비닐 덮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편하게 이제 몸벌을 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몸벌 깨우는데 월동벌 깨우는 시기 인위적인 깨우는 작업을 사실은 토종벌 때까지 좀 안 했습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깨워서 화분도 줄고 보온도 잘해가지고 결국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 벌들이 꿀을 많이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기술 이런 내용을 다 알고 하시는 분과 그냥 키우시는 분의 꿀 생산량은 최소 2배에서 한 5배 정도 차이 납니다. 양봉에서도 그게 확인하게 나옵니다. 예? 제가 그래서 항상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가온판은 저도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지 잘 모르겠고 우리도 있으면 안 씁니다. 아까 저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밖에서 이제 가온판 써보셨으면 그래 가온판을 샀구나 창고에 이게 있구나 하고만 알고 있지. 근데 이제 농가분들이 관리하기 편리하려면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밴드를 아까 쭉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철에 가온판을 쓰는 데 대해서 말과 왈고 막 서로 이제 의견과 그걸 좀 정리해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그런 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이까지 아시겠죠? 요거 잘 기억해 놓으시다가 제가 마지막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생산물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여러분들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 뭐 이런 문제 아까 얘기하셨고 꿀 가격 문제 얘기했고 그다음 마지막 양봉이 지금 전국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증식시켜도 이제는 토종벌 낭충봉합 부패병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 양봉 도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계속 주변 농가들 양봉 농가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실하게 뭐 외국에서 이미 검증이 됐고 알려져 있는 바가 뭐냐면 양봉에서 낭충봉합 부패병 진행됩니다. 그래서 경북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경북 공화나 이쪽에서 오신 분. 꼭
원래 참 희한하게 특이하게 지금 원래 5월, 6월, 7월 달에는 양봉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질병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꿀이 들어오는 유밀기 때, 실제 설탕을 먹는 시기에 질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꿀이 들어오는 유밀기 때 질병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동 양봉 농가들 한번 다녀가고 나면 특히 경북 지역이 많죠. 그 이후에 남충병이 많이 생기더라. 분명히 역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이제 12월 16일 날 저희 국회 토론회가 잡혀 있는데요. 이종 전염병으로 당겨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양봉 농가들도 이동 제한 다 그래야 된다. 공평하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토의가 될 텐데. 여하튼 그래서 낭충병뿐만 아니고 도봉 피해 이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시는 게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닌데 여러분들 가해자인 피해자인데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노제마가 지금 양봉 쪽에 퍼져 있고 양봉에서 가장 심각한 대충으로 알려져 있는 게 뭐냐면 꿀벌응애입니다. 이 꿀벌응애는 불명예서 이렇게도 우리나라 토종벌에서 시가고 꿀벌응애가 전 세계에 퍼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충 하나로 아마 수조 때 어떤 비용이 소모가 되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처럼 상호 간에 이제 질병이나 해충의 결혼은 있다 하는 부분이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사실은 이건 뭐냐면은 토종벌을 조금 더 병이 덜 걸리게 또는 이제 병 발생률을 줄여가지고 증식 속도를 높여볼까 하고 한 5년 전인가요? 5년 전에 이제 사실 기술 개발을 해놓은 건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확인을 재차했던 게 뭐냐면은 양봉에 대한 도봉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농가끼리 소송하거나 싸우는 거 외에 지금 현재로는 없는데 관리 기술을 극복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대박동 사역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좀 힘드실 거예요. 단상에는 양봉을 키우고 대상에는 토종벌을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 섞이진 않습니다. 프로폴리스 랑 하나 넣고 그다음 영양포 같이 넣고 그렇게 해서 이 냉동고를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 10일 사이에 3일 간격으로 조금씩 뽑아내고 나면 철조망이 가려져 있는 거니까 프로폴리스 망하고 가려져 있으나 얘들이 서로 온도, 습도 밑에 있는 양봉 강분이 온도, 습도 조절을 다 해주고 두통이 이렇게 한 분으로 인식해서 저희들 이 공장은 350통 정도 양봉통이 있는 공장입니다. 근데 도봉이 안 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왔다 갔다 같이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이 같이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양봉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걸 주셨을 때 이건 두 번째 여기 이제 데이터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섞었을 때 실질적으로 남충공하고 북변병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한 2달 사이 이제 지나가면서 확연하게 이제 벌수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실제 남충병 걸리면 일반 물통 나중에 다 죽은 거죠. 근데 2달 안에 다 죽죠. 20일 안에 다 죽습니다. 다 죽는 게 아니라 도거하고 유충을 넣고 그렇게. 근데 이제 뭐가 좋았냐면은 온도 습도를 유지해 주니까 한 200벌 처음 분봉하는 시기에 밑에 있던 양봉이 온도 습도 조절해 주니까 훨씬 병 발생률이 적더라. 육아하는데 동 온도를 조절해 주니까요. 두 번째는 분봉할 때 이거 사실은 뭐 권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즉시 말이시죠. 분봉할 때 한 2장 이제 분봉시킬 때 밑에 있는 양봉 공판 한 장 붙여줘도 육아가 빨리 되더라. 확실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이제 계량보통 사용하시는 분들이 월동할 먹이가 모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내년도에 확실하게 저장을 해놓으실 생각인데요. 통 사이즈가 많기 때문에 양봉통에 계속 사양해서 월동용 먹이장을 계속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동용 먹이장으로는 이제 먹이장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도봉 발생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 여기 이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도봉 때문에 소송한 사례 있습니다. 양봉이 투정부를 도봉해가지고 양봉이 투정부를 도봉하면 양봉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랩을 아닙니다라고 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게 보통 소송까지 가서 결국은 일벌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봉 일벌들에다가 페인트칠 다 해가지고 그 벌이 그 소송 키우는 사람한테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해서 안 들고 배상 얼마 해라 이렇게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사실은 도봉에 대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사실 항공이 특별한 피해를 본다는 문제는 뭐냐면 그 배상이 된 이유는 원래 투정부를 키우고 있는데 이번에 양봉을 우선 분이 어디냐면 멈춰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지금 양봉이 없는 데가 없는데 우리 옆집에서 양봉을 키우고 있어. 그래서 나는 한 30년 전에 양봉을 키웠는데 하면서 소송을 키우잖아. 도봉 피해를 봐서 어디가 사소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한 이유가 여러분들 기업주의 여러분들 재산을 많이 있어요. 이 대가 있습니다. 김제 쪽에서 양봉하시는 분은 또 선생님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시는 지금 이제 옛날에 그런 걸 많이 키웠던 사람이 장학생으로 나와서 양봉 그 사람도 양봉으로 전환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런 걸 많이 키웠던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장학생을 키우게 되면 소송걸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부산생이라는 분이 자기 생활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참 사이가 좋았는데 주로 이제 같은 동네에서 하면서 이 같이 이제 소송을 키우는 도봉나고 그리고 이제 아기가 좋았던 분이 아주 수준이 생겼다. 그래 소송걸을 보복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이냐. 기여이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따로 수 지역에 모아서 사용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그제도 평화수용소도 아니고 제가 선생님 보고 저기 김제 사시는데 저 한평 저기 한 투수들이 있는데 양봉구에서 키우라고 키우겠습니다. 서로 이제 합의해서 협의해가지고 좀 옮기고 좀 옮겨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많습니다. 이게 막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한봉 키우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그걸 모아서 일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 됩니다. 한 300m 떨어지고 나왔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은 지성거리도 한 저희 양봉장하고 아우신 분이 있죠. 저 양봉장하고 지금 토봉장하고 거리가 지성거리로 따지면 400m, 500m 같아요. 한 500m 정도만 돼도 극심한 도움 피해를 사실 없어요. 아니, 저희들은 없어요. 극심한 도움 피해는 없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끔 이제 우리 금융이 있잖아요. 이제 도움이 있는 저희는 이제 양공장에 있는 아까 계란통통에 들어있는 양공 물통을 공문 그 자리에다 내놓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좀 도봉에 대한 우려가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양봉협회를 제가 이해를 했는데 뭔가 단체와 단체가 각 지역 사람들끼리 협의가 사실 있어야 된다. 답은 협의가 되겠어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죠.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는 한번 가려주게 될 겁니다. 근데 프로폴리스 망명을 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꾸 먹어야 되잖아. 둘이 아는구만. 네? 둘이 알아? 네? 몰라? 처음 봤어? 봤어, 둘이. 그래서 일란이나 소중한 아빠 먹게. 자주 먹는 거리를 두고 생활하시는 뭐죠? 여기 나오려고 머리랑 길렀잖아요. 봐봐요. 머리 길렀잖아. 소문은
형님 요즘에 멧돼지 잡았어요? 응? 멧돼지 잡았나요? 이제 양봉이 돼지. 요즘에 멧돼지 많이 잡았어. 일주일에 보통 몇 마리 잡아요? 글쎄, 운 좋으면 많이 잡고, 운 없는 날은 한두 마리 예, 평균 못 잡을 때도 있고, 평균 5마리 잡아요 일주일에? 하루에 5마리 잡을 때도 있어. 때로 만나면 그러지. 근데 세팔수로 멧돼지 잡으면 같은 거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꿀벌 바이러스는 제가 이제 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알았다. 좀 많이 받으면서 계속 그리고 토종물 납충광 바이러스 제가 제일 먼저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도 제가 제일 많이 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일주일 단위로도 나눠집니다. 진단됐다 안 됐다 한 달 단위 나눠지고 계속 나눠집니다. 어떤 때는 4가지 정도 바이러스가 진단된다. 어떤 때는 2가지, 어떤 때는 아예 안 된다. 주변 얘기에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도 꿀을 마셔서 검증되는 거하고 시장되는 나라가 없는 거죠. 정형화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부적병 장성이고 부적병 장성이 꿀벌 의료 장성인데 꿀벌에 하는 큰 피해를 입히는 그 질병 때문에 성충 피해를 주는 건 꿀벌 의료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궁극적으로 꿀벌 의료도 유충의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토종과 관련해서 부적병, 백병, 낙충광, 불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충의 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꿀벌을 사육할 때 일반적인 사충률을 일반적인 사충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굉장히 건강한 여왕벌 신화들은 그런 경우가 좀 드러나는데 2년차 좀 되면 이제 사충률이 점점 증가합니다. 산란한 유충이 상당히 공정률이 10에서 한 10환경은 한 15%입니다. 알 100개 산란하면 10에서 20마리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유전병이 있다는 건 이게 이제 유충 질병이거든요. 그럼 조금 더 비율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참 명확하지 못한 게 낭충병 바이러스만 진단이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가수에 그런 적도 있었고 저희들 전형적인 낭충병하고 그런 증세가 아니다. 왜냐면 낭충병하고 진짜 조용히 좀 합시다. 쏟아지듯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증세를 보여야 되는데 부적병 저항성이고 약한 증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유충 몇 마리 죽는 거 가지고 막 놀래면 놀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병들도 있다더라 하기까지 아십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 제가 2009년도에 처음 낭충병과 부병을 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낭충병과 부병이라고 사실 인정 안 했었어요. 왜냐면 낭충병과 부병은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종벌에서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입니다. 껍질만 남고 안에 이제 투명하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처럼 돼가지고 낭, 충, 봉, 이게 뭐 이제 한자어를 중국 말을 그대로 번역해서 그런데요. 세포로도 바이러스라는 게 그 의미도 똑같습니다. 쐐기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다른 충은 물러서 짓물러가지고 막 이렇게 끈적끈적한 이렇게 죽습니다. 근데 전형적인 낭충과 부병은 원래는 껍질은 그대로 있습니다. 터지지 않고 껍질은 그대로 있고 한쪽에서만 물러서 죽어있는 녹아있는 이 형태의 낭충과 부병이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식이었죠. 부패 증세는 안 보이는데 육중이 막 쏟아져 나오는 이런 식이었어요. 이거 낭충과 부병이라고 표현하기 굉장히 좀 모호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낭충과 부병 증세는 투정을 맞고 이유는 뭐냐면 이 정도까지의 심각한 단계까지 가기 전에 일이 끄집어 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기록하고 오셨을 겁니다. 2009년도에 낭충광 부패병 증세와 2011년도 증세, 15년도, 17년도, 19년도 낭충광 부패병 발병 증세는 다릅니다. 그죠? 어떤 지역별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확 쏟아내다가 어떤 해는 또 어떤 해는 막 말해주고 걸려있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반씩 끊어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그 RNA 바이러스라서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승벌에 대한 설명이 그거보다 그 사람들 왜냐하면 그걸 제 설명을 하려면 사전 지식을 다 말씀드려야 돼요. 참고로 이런 식으로 강의하면 한 4시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뇌물병이나 이런 것들도 있다. 이제 그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 발생된 사중 증가한다. 그래서 일단 하였습니다. 이제 충분히 소송을 인공수정을 해서 뭐 입종하고 있다고 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인공수정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소송거는 인공수정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한 3명, 3명, 4명, 5명 내외인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양봉은 쉽습니다. 양봉은 쉬워요. 소송거는 실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 75마리 정도의 수골들을 잡아서 채취를 해야 되는데 실제 뭐가 문제냐면 술, 담배 많이 하면 인공수정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술, 담배를 담배는 좀 괜찮습니다. 술은 이제 성인들에서 인공수정하기 전에는 한 며칠간 술을 드시지 말아야 되고 담배를 피는 분은 담배를 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술은 또 끊깁니다. 그래서 금단 증세 때문에 왜 그러냐면 양봉은 수골을 이렇게 터뜨려 보면 등이 이렇게 물방울처럼 이렇게 있어요. 급히 색깔로. 근데 그걸 이렇게 채취를 하는데 그 밑에 하얀색이 사람들이 하얀색이 정액으로 생각하시는데 그 하얀색을 건드리면 정액 채취하는 그 기구가 막혀요. 그게 점액질이다. 네. 근데 토종물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뜨기가 쉽죠. 채취하기가 사실은. 근데 토종물은 컵에다가 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건 유막 형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그게 어렵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액을 채취했는데 여왕벌 이렇게 인공 수정 시켜주는 과정 중에 양봉은 교미기 입구에 또 있어요. 그 뚜껑 사이로 이렇게 수정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정액을 제정나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데 토종벌이 뚜껑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입시켰다가 빼다가 다 새버려요. 그런 이제 그 때문에 사실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그게 이제 능수능란하지 못하면 CO2 가스로 마취를 시켜놓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CO2 가스 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래 마취되고 나면 애들이 또 여왕벌로서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좀 좋지 않는 날 많이 있죠. 그런 점은 여러 가지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이제 뭐 1회 인공수정하고 인공수정은 이충뿐만 아니고 인공수정도 2회 인공수정도 하고 해봤으나 제일 좋은 건 사실 자연경입니다. 교미하고 10일 내에 산란하고 인공수정하면 한 5억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공수정을 하실 이유는 없어요. 민간 육종을 하시더라도 자신하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건 저희들도 제가 직접 이제 인공수정 안 하고 뭐 이제 직원들 맡겨놓고 하면 직원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통에서 여왕벌을 만들고 이통에서 이제 수골을 이렇게 채취해서 이제 인공수정을 한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이통에 있는 수골만 채취를 많이 해가지고 인공수정 안 해요. 물려봅니다. 순종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토종벌뿐만 아니고 양봉 수골은 자기 집이 아닌데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마킹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깨어나는 순간 마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인공수정 내지는 그 육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실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저항승벌은 참 이거 가지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뭐 자기 지역 벌도 팔았는데 벌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데 이 지역은 싹 무시하셔도 됩니다. 어느 지역 벌하고도 어느 장수 벌하고도 같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계속 이렇게 하산표만 쭉쭉 해놔서 그렇지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뭐 구미에서만 갖다 쓰고 이천에서만 갖다 쓰고 있으니까 그냥 뭐게 그게 그쪽이 가깝다.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살표가 여기 거미줄처럼 굉장히 얽혀 있습니다. 역겹에 우리가 표현한 역겹이라고 얘기하면 구도 하고
그다음 자기들이 변치도 시키고 또 공공산란 일벌들이 산란 들어간 숯불까지 이제 가져다 인공수정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했기 때문에 결국 어떤 걸도 여기에 지배적인 그 지역 어떤 지역들이 지배적으로 논다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한테 그걸 판매하실 분들이 그 지역이 빠졌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섭섭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직접 말씀드립니다. 네? 지방에는 80만 원, 국내는 이제 30만 원.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싸게 주는 분도 있고, 뭐 비싸게 주는 분도 있고, 자기 원래 자기 받는 가격이 그렇게 주는 분도 있고, 병이 잔뜩 걸려있는 거 주는 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았더니 세통 무한군이고, 세통 병이 막 잔뜩 있고, 막그 대통만 쓸만하고, 그게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란골통 우리하고 사이즈가 같은 계란골통을 키우고 있는 사람한테 물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것도 바꾸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계란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재래식 골통 사면 그 내리고 그러면 그 하수는데 이쪽 연구 자체를 하는 데 힘들어요. 그래서 구하고 수선해서 기대리씨도 전국에 있는 걸 막 모아주고 그랬습니다. 그 계란골통 내가 이거 부탁하고 어떤 분한테 두세 통씩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막 그 주문하는 데 굉장히 까다로워지니까 모아놓은 것도 하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모아다 보니까 어떤 때는 명 걸려 있는 게 오기도 하고 그래서 2010년도였습니다. 10년도에 그걸 이제 유도라고 이제 세계 가서 이제 일을 시켰는데요. 이제 장승벌을 유통을 하고 이제 그걸 이제 정식해서 또 시험에서 또 봐야 되니까 유도에다가 어쩔 수 없이 병징이 있는 것까지 그냥 다 쪼개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쪼개가지고 이제 왕대에 다 심어가지고 유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가서 보니까 두 통이 이제 그냥 유충이 줄줄 흘러내려가지고 별로 도망가고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어떡하지 저기 입종하고 있는데 이제 막그 경비상에서 이제 막 줄줄 흘러내려 있으니까 병 걸려 있는 이거를 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벌통을 그대로 그 전에 이제 교미가 돼 있는 상태의 벌들이 그냥 실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들어가지고 이제 작은스로 경미된 벌통 위에다 그냥 계산으로 얹어주고 나왔습니다. 일주일 뒤에 딱 들어가니까 싹 청소하고 꿀 딱 저장해놓고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는 건데 그런 이제 병 걸려있는 벌통을 사서 도움이 됐다는 건 장성을 검증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됐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저번 주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월동벌 월동공군 키우는 것 때문에 이제 일요일 날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저희들 지금 한 2통 정도가 실험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장에는 항상 낭충모와 부패병이 걸려있는 벌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한 통이 이제 자체는 월동을 못하겠으니까 건강에 사온 거지. 그래서 거기에 얘는 낭충병이 왔으면 10월달에 낭충병이 막 11월달에 낭충병이 왔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병 있는 벌집을 뽑아가지고 지금 장성벌 통에 넣어주고 장성벌에 있는 벌집을 뽑아가지고 병 있는 그 일반 벌통에다 넣어줬습니다. 그 사람은 보고 깜짝 놀라죠. 왜 이런 걸 하냐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 당연히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시범적으로 이제 뭐 질염이 일어나고 감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저희들이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벌도 우리 벌 공방 계속 지원해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왕은 일반 왕이지만 공파를 계속 지원해서 그렇게 키우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이제 바이러스 참고로 또 한 가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키우고 계시는 장승벌을 키우고 계시더라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이제 근친미교배 내지는 이제 또 잡종화가 계속되면서 또 질병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베트남 같은 경우도
70년대 한 94% 정도 집단 폐산하고 지금도 한 4, 5년 단위로 계속 거의 이제 병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는데 베트남 사람이 이제 우리 이제 박사과정 학생도 와 있었고 했었는데 깜짝 놀란 게 자기들이 겪었던 그러니까 그 친구 아마 70년대에 못 봤겠죠 사실은. 근데 이제 4, 5년 단위로 가끔 이렇게 생긴 남충하고 증상을 보고 우리 보통을 이제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이렇게 빨리 막 연진이 막 퍼지는 걸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이제 베트남이 한 70년대 겪었던 걸 계속 지금 겪고 있는 거겠는데 우리도 아마 간헐적으로 이렇게 질병이 계속 한 번씩 오기도 할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교 공부를 하려고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우리가 2차 이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바이러스를 이고 감염시켜가지고 그 면역을 키워줘서 육종을 함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꾸 유전자 조작을 주고 있는데 유전자 조작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걸 유도면역이라고 표현하는데 유도면역 시킨 거를 이제 내개통을 선발을 하고 교자 작성하면서 결국은 장생 흡수하는 거를 이제 2개통을 빼놨습니다. 2개통을 선발을 했고 품종으로 등록된 건 지금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받으시는 R계통 그 다음에 이 2개 R계통 이거 하나고 그 다음에 이 2개를 교배시킨 이게 이제 여기서 외환구를 만들고 여기서 수구를 만들어가지고 F1으로 만든 이게 이제 백두볼입니다. 이게 백두볼이고 이렇게 하나고요. 이름이 이제 지어져 있습니다. 실제 2종이 품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 뭐 별거 없고요. 계통별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여기 뭐 아까 오셨던데 제가 계속 보기를 못하고 이제 또 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현장 실증 시험을 이제 2017년도, 18년도 이제 2년에 걸쳐가지고 R도 했고 H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원종 R과 H를 이제 현장 실증 시험을 했죠. 삼척, 강진, 그다음 전주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 해에 했던 게 지금 RH, 그러니까 이제 백두벌을 가지고 원래 저는 RH 유답종을 올해 보고하려고 했어요. 제 연구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RH 유답종을 보고하기 위해서 지적시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6개에 대해서 지적시험을 했는데 왜냐면 저희 총종으로는 RH 유답종이 본문조식 우수하고 저항성도 완벽하고 R계통은 저항성은 완벽하나 증식 속도가 이제 RH 대비 좀 느리고 근데 지금 R계통 보면 증식 속도 괜찮습니다. H계통이 좀 불안정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괜찮았습니다. 저항성은 비교적 낮은 편이니까 R계통에 비해서 좀 낮은 것 같은데 올해 이제 저희들이 H계통을 막 증식시키다 보니까 이제 염증이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불안정한 계통으로 도태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 이제 지식시험 했던 몇몇분들이 자기들이 해보니까 R보다 RH가 훨씬 좋다. 왜 RH를 나중에 추가 보고를 해야지 왜 도태시키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H도 또 조금 더 다시 육성해가지고 실제로 나중에는 이제 RH 피합종이 이제 또 나가게 되는 것이죠. H계통으로 나갈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 현장 실증시험 결과 말씀드렸지만 93% 이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연 지사용은 10% 이상, 10% 정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완벽하게 이제 자연 지사용을 표현하고 발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쓰보신 분들 다 아시죠? 지금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고 생각합니다만 F2, F3를 쓰는데도 괜찮고 발음도 좋더라. F2나 F3 그러니까 R, F2, F3도 쓰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RH, F2, F3 쓰고 계신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더라. 그래서 제가 희망을 가졌는데 사실은 원종만 괜찮고 나머지는 안 괜찮습니다. 이러면 종자 보고 하는데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럼 원종만 키워야 되니까 솔직히 방법이 없어. 근데 잡종도 괜찮더라는 걸 확인이 된 상황에서 이게 정말 잘만 보급되면 한 2, 3년 내에 낭충병은 없어진다. 그렇게 내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낭충병은 없어질 걸로 봐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2019년도에 신주 시공사업 통해서 이제 보급되고 있고요. 이건 똑같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건 옛날 데이터라도 했고요. 물론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치면
그 장승고를 받으시면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물론 이제 그 작곡으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운동가 선에 가서 하더라도 실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원종,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종에 대한 F1을 이제 공생하시는 분 받았고, 지금 받는 분들은 원종에 대한 F2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세대가 몇 단계 거치는 거죠. 물론 유전자 부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순수한 부분으로 보면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세 통에서 몇백 통 만들고 그래서 몇통 받아서 몇백 통을 또 만들어 쓰게 되면 건축개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2, F3 형태로 이제 만약에 이거 받아 나도 제가 증식시켜야지 했을 때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지하시고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예를 되시면 서해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해가면 교육이 훅 되어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100통 분봉 딱 시켜, 인공분봉 잘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100통 딱 분봉 시켜가지고 왕대 딱 꽂아놓으면 한 90통 이상 다 규민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많아요. 섬에 가면 100통에는 한 30통, 50통만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머지 한 50통에서 며칠 지나면 일벌산화 들어가고 그건 무슨 소리예요? 저희들도 실제로 그런 게 있거든요. 왜냐면 바람, 나는 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육지에서 그냥 증식을 시키실 때 가급적이면 많은 저항성 공물이 있는 게 제일 좋죠. 많은 저항성 공물을 가지고 내 벌, 다른 주변 벌에서 수분을 제거해버리는 게 저항성 벌끼리 교미되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상식적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자, 요한구를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걸 증식시켜야지 2층 해가지고 요한구를 막 해서 이제 왕대를 꽂아 증식을 시킬 거 아닙니까? 숯불은 언제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숯불은 24일 만에 나오는데, 그러면 숯불을 양성했다고 치고요. 자, 숯불 양성부터 말씀드릴게요. 숯불은 사실 이제 벌이 강하게 압축이 잘 된 경우에는 밑에 숯불집이 막 달리기 시작을 하죠. 사실은 무산실집들은 숯불을 막 달리지 않습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만큼 잘라줘버리면 거의 동일한 날짜에 산란이 들어갔어요. 숯불집을 지으면. 그래서 이제 이 숯불집을 짓고 산란이 들어가면은 요게 24일 뒤에 깨어나는 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한벌은 이제 2층에서 양산하는 거죠. 언제요? 뿔이 태어날 때. 자, 계산을 24 빼기 16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 자, 이게 24일 만에 나오긴 하는데, 얘들이 교미 능력을 가지기까지는 일주일에서 8일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요한벌은 실제로는 숯벌이 한 깨어나기 한 2, 3일 전에 침을 내놓으시면 제일 좋아요. 그럼 깨어나서 요한벌도 교미할 수 있는 이제 준비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숯벌도 애기하고 교미할 수 없습니다. 숯벌이 아무리 많아도 애기하고 교미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면, 아까 이제 이런 식의 잡종으로 쓰시더라도 좀 더 자극성이 우수하신 잡종으로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꿀벌 생태나 태어나는 시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섬에 가져가시는 분들 중에 기존에 사용했던 저기 있는,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양공은 선구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벌을 키우고 있지 않으면 내가 육종하고자 하는 벌을 가지고 들어가도 돼요. 토종벌은 옛날에 키웠던 적이 있는 섬 같으면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미가 활발한 시기에 교미선을 들고 거기서 교미선을 놔보는 겁니다. 실제로 막 꿀짝만 넣어놓고 벌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데 민원이 있으면 그게 또 안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교미상을 넣어놓고, 왜냐면 교미는 몇 킬로 내에서 딱 교미가 되니까. 교미가 됐다면 그것은 못 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오류를 좀 범하시지 말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좁은 섬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거의 없고, 그리고 수권이 그렇게 좁은 섬에서 바다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순계 유지, 교미로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순계 유지를 위해서 좁은 섬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순계 유지를 하실 이유는 사실 크게 없어요. 정식이 목적이. 그래서 개인적인 이관 입장하기가 사실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와 같이 이런 조건도 좋아야 되고 격리도 할 때는 관리 편리는 뭐냐면, 자 좁은 섬이라고 치죠. 저도 이제 제일 힘든 게 배 타고 위도 왕등도를 가면, 이제 위도에서 다른 거리 의미를 하고 있는 상태 같으면 왕등도 가는데 화요일날 들어오면 목요일날 나옵니다. 작은 섬은. 배가 안 들어가는 작은 섬도 많겠죠. 배가 들어가면도 불구하고 화요일날 들어가면 목요일날 나오는데, 목요일날 기상 조건이 안 좋으면 배가 오다가 다시 갑니다. 또. 그 다음 주 화요일날 돼서 나와요. 이 사람이 환장하죠 이게. 그런 섬들이 사실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 편리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자리를 찾기가, 그런 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자리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섬을 찾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특징은 특별하게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고, 저는 질문하면 제가 답이 되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양봉 세안종 꿀벌 모품질 로얄질이 생산 품종을 이제 또 하나 개발을 해서, 토종벌 때문에 이들이 막 다니고 할 뻔합니다. 양봉 이제 품종 하나를 또 개발을 해서 이제 지능청에서는 품종 그 지정 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심의회에 올렸더니 참 양봉하시는 분들이나 토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생각이 비슷한 분들이 많아요. 심의하러 오신 분이 이제 종봉 생산하는 사람들한테만 뭐 특혜 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이 자료를 다 뽑아가지고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꿀벌 관련된 품종 보호 체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꿀벌을 원래는 꿀벌은 동물은, 곤충 포함한 동물은 품종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 지능청 내 이제 승과 시스템 안에 품종 등록을 할 수 있게끔 그 절차가 만들어져 있죠. 왜냐하면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마저도 안 하면 보급할 길이 없어요. 육종을 해도 보급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품종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기술 시범사업이라는 걸 이제 합니다. 신기술 시범사업이 가지고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시범사업을 하다가 그걸 다 죽여도 그거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엄청나게 잘해도 그걸로 또 끝이고. 그러니까 어떤 장비를 하나 개발했는데, 이 장비가 좋은지 우리가 이제 연구자들이 해보니까 좋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걸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공정경영청에서 하는 신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십니까? 자, 신기술 시범 사업은 보급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3년간 일몰 사업입니다. 무조건 3년하고 없애는 사업이에요. 여기 또 유명하신 분, 오선한 회장님 계십니까? 없을 때 여기도 되겠네요. 그런 사업을 이제 그때 당시 한국협회 부회장 하시면서 지능청 와가지고 계량골통 보급 사업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서 그게 없어진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협회에서 이제 하여튼 첫 번째 가장 초기에 가장 큰 실수죠 사실은. 뒷담화는 안 가는데 계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아까 계신 봤는데.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시범적으로 해보고 안 좋으면 보급을 안 하는 게 이제 신기술 시범 사업이고, 좋으면 정책 사업을 만듭니다. 정책 사업이라는 건 농식품부에 또는 뭐 유관기관들이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해보니까 이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 하나 좀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보급 정책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신기술 시공사업입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습니다. 장비 이거 쓰고 보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보니까 별로 안 좋다 이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100% 붙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종자잖아요. 종자를 가지고 신기술 시공사업 한 사례가 저기 지상정보벌의 장원보라고 이제 정도밖에 없는데 보고할 필요는 없고 법적 제도 그러니까 제도적 상신은 없고 그래서 이제 종자는 우리가 현장 실증 시험도 했고 지적 시험도 했기 때문에 이미 실증 단계는 거쳤기 때문에 그 정책 사업하고 연결을 시키자. 왜냐하면 자원벌을 해보니까 자원벌을 2013년도에 개발했다고 언론 보도를 했는데 제가 2년 동안 얼마나 시달렸는지 아십니까? 2년간 전화가 옵니다. 언론에다가 보도를 해놓고 왜 보고 안 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적시험 개발하고 지적시험도 해야 되고 뭐 식품종 등록도 해야 되고 뭐 신기술 시공사도 한 3년 이상 걸려요. 기본적으로 한 4년 걸립니다. 개발 다음에 보급되는 데까지 한 4, 5년 걸려버립니다. 근데 이제 빨리빨리 신기술 시공사, 그러니까 현장 실증 시험도 했고 지적 시험도 했고 그래서 신기술 시공 사업을 빨리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저희들이 현장 실증 시험 결과를 보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지 않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말하고싶은 요지는 뭐냐면 그런 이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책 사업에까지 신기술 시공 사업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양봉산업 유승민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가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첫째 이제 양봉산업 유승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여러분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꿀벌 육종에 관한 의무는 저희들이 이제 농촌진흥청장의 위임을 받은 상황이고 두 번째 이게 육종 보급 사업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식품에 대한 행정 사업을 하는 거고 두 번째 민원수는 산림청에서 이제 하고 농가분들은 이제 등록제에 따르게 등록을 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그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규제는 굉장히 적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관계되는 일인데요. 누구나 원하면 농업인단체를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가 지금 양봉도 지금 들썩들썩합니다. 갑자기 한 3-4개 단체가 더 생길 것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지금 벌써 재능부 협회부터 해가지고 생산자 기자재 협회까지 여러 사람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보이는데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 이게 여러분 생각 어떤지 모르겠지만 단체가 많이 생기면 나쁜 점이 뭡니까? 싸웁니다.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좋은 점은 뭡니까? 협의가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벌 관련해서는 협의가 제대로 되는 건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양봉조합하고 양봉협회하고도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는 최대한 대리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요즘은 워낙 이제 서로가 이제 기업조하고 협의하는 그런 단계인데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런 거 하나. 그 다음에가 꿀벌 품종 보급 체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보면 이제 2조 이제 도농촌진흥기관 우리가 이제 진흥청에서 원활하게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각 그 도별로 한 11억 규모로 물론 예산 짜립니다. 11억을 올려놓으면 한 5억 많이 나오면 6억 나옵니다. 그런 규모로 해가지고 지자체가 각 도별로 꿀벌 육종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사업을 진흥청에서 이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놔야지 각 도에서 뭔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제도 제가 그 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게 누에는 지금 사람이 거의 뭐 붕괴되다시피 했다 하더라도 도농촌진흥 기관들이 아직도 유지가 잘 돼 있어요. 진짜 누에가 얼마나 화려한 시설을 살았는지 단지 예를 좀 들면 옛날 대한잠사회 회장은 어디 출장 갈 때 박정희 대통령이 헬기를 내주고 있습니다. 누에 안 키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 사무실에 있습니다. 산업은 뭐 아직 그냥 거의 없어지다 했지만 사무실은 여의도에 빌딩이 있어요. 빌딩. 그 빌딩에서 들어오는 세만 1년에 20억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부자 협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만들어졌던 도농촌진흥기관, 그러니까 각 도별로 있는 농업 기술원 내 유해를 연구하는 파트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종자 유지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노력을 했던 부분이 그 기관들을 우리가 꿀벌 육종 내지 꿀벌 연구하는데 좋게 얘기하면 활용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흡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지적시험하고 6개로 그런 지역에 포함되고 5개 지역이 이제 그렇게 포함되고 그게 이제 경남은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전남은 공사 중에 있고 충남은 이미 양공사를 지어놓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각 지역별로 그런 꿀벌 연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다. 그래서 종공 때문에 지금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종공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면서 이 얘기를 그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 종공을 그 사람들이 다 지고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도 가장 그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양궁도 똑같은 게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데 관심이 있다기보다 남의 주머니에 돈 들어가는 게 더 배 아픈 게 이 꿀벌 키우는 사람들이라고요. 정말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 과정은 보지는 않고 이제 뭐 결과만 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서 저희들이 이 훈련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 제가 시범적으로 시험을 해볼 생각이고 내후년도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내년도에 신규 시범사업 계획되고 21개에서 저희들 별로 안 줍니다. 한 통도 안 줍니다. 지금 현재 신기술 시범사업은 2019년도에 우리가 종공 생산 농가 육성 사업이었습니다. 이 종공이 생산 농가가 육성됐으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좋은 거를 생산하든 아니든 이제 신기술 시범사업 지역에 21개 지역에 이제 줘가지고 잡종으로 증식시켜서 그러니까 잡종이 질병이 얼마나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특히 병 걸려 있던 지역 같은 경우는 가서 이제 꿀 생산성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런 걸 지금 확인하는 게 내년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혹시 내년도에 신기술 시범사업 받아가지고 섬에 들어가서 증식시키겠다 하시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걸 계획적으로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시범사업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효과, 그 시험을 하려고 하는 거고 농식품부 사업 받아가지고 하신 올해 농식품부 사업 받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섬에 들어가서 증식을 하시든 그렇게 하시는 관계 없습니다. 사실 좀 알려드리고 그다음 또 이런 이제 훈련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다음 장이 있는데요. 꿀벌 작년 품종 지정 및 공급 요령에 따라서 거기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연구정책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를 구축하고 그게 농업인 단체 전문가 그리고 동체지능 기관 담당자 해서 매년 꿀벌 품종 보급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계획 수립하에서 우리가 각 도별로 여기서 도에서 원종을 100마리 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못 줄 거는 못 주는 겁니다. 그 열이 아니면 못 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수요가 얼만큼 있는데 뭐 A라는 도에는 2마리, 3마리 이렇게 주고 뭐 어디는 5마리 주든지 해가지고 도 자체에서 생산해서 그 도 내에 거는 자기들이 좋아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손을 뗍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자기들이 도에서 뭘 하냐면 수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전주에서는 한 30통 정도 예산이 따라줘야 되는 거니까 지자체 예산이 이제 있는 데는 30, 뭐 100통, 200통 하더라도 없는 데도 한 30통 다 이제 수요를 조사하고 그러면 도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죠. 그럼 우리가 몇 통을 생산해야 될까? 그러면 원종이 몇 통 정도 있어야 될까 하고 우리한테 원종 요청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종을 즉시에 오는 종을 보급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도 기술원에서는 생산해가지고 보급종을 이제 생산해서 농가에 직접 보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해가 끝나면 보급 실적을 저희가 보고하게 돼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그걸 정리해서 농식품부에 꿀로 품종 보급 실적을 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적 체계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갈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한테 전화하지 마십시오. 도 담당자들한테 전화 좀 해줍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별로 하는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도 단위로 그런
저 육종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가 없어요. 조금 다행스러운 건 경북은 예천 고등연구소가 있어가지고 육종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체계화되어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섬의 경유 육종이 있는데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봤을 때 아마 각 도별로 뭐 만들지 못할 거고 한 3-4개 정도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경유 육종의 자체가 경남, 전남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질 거고 충남이나 전북 이런 쪽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 가능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섬 찾기도 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지간하면 얘기하는 게 육지에 그러니까 연구소 내에 그 꿀벌 연구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은 기관은 그 지원을 받아서 그 연구소 내에 꿀벌 연구 기반을 가지는 데 쓰고 뭐 예를 들어서 경북 같은 경우 섬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경남하고 같이 해서 경남에 어느 지역에 이제 육중장이 만들어지면 그 육중장에서 같이 증식시키는 그 일을 하시면 좋을까 그래서 그 연구 인력들이 저희들처럼 자체 증식이 가능하다 그러면 자기들 자체 증식해서 도별로 시군으로 보급할 수도 있고 없겠죠. 뭐 하루아침에 그런 인력들이 양성이 되겠습니까? 뭐 저희들 앞으로 이제 시간이 걸리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을 연구해서 그런 사람들이 육성이 돼야 되겠죠. 그 사이에는 결국 위탁 생산을 하고 실제로 누에도 지금 도로 보급하면 도에서는 흡체에다 위탁 생산을 해요. 위탁 생산을 하든,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 자체 생산을 하든, 위탁 생산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한 가지 더 도에다가 권하는 게 뭐냐면, 당신들이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게 안 되면, 그 전공을 잘 생산하고 하실 수 있는 사람을 뭐 계약직으로 채용해가지고 예천공준연구소가 그랬어요. 그 계약직 채용, 농가를 계약직 채용해가지고 이렇게 육종하기 시작을. 그래서 계약직 채용해서 그 선에서 이렇게 상주하면서 정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맞춰라.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특히 준 것도 없고 제가 봤을 때 농심부 사업 지원 사업만 그러나 아니면 우리 신기술 똑같습니다. 우리 신기술 시범사업 내년도 내후년에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 혜택을 보면 특혜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밴드를 또 봤습니다만 농심부 사업에 대한 기회를 질문하시기 전에 먼저 답을 드립니다. 농심부 사업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침이 10월 초에 이제 개정이 돼서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공 생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9월달, 10월달 이때만 말벌 피해를 맛보고 있는데 보고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막 그걸 또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리려고 숨겨놓고 보급을 안 한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급할 수 없는 시스템에서 그 지침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개정된 지침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급하는 사람도 병지 그 현장에서 검토가 없으시면은 그냥 질병검사 없이 보급하고 받는 사람도 우선 지에서 안 계십니까? 안 계시네. 그래서 두통받기 위해서 100통을 소각 처리해야 되냐? 그것도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벌을 살리고자 하는 사업인데 벌을 다 죽이고 장승벌을 받아라. 그건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장승벌을 받는 대상용과도 질병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지침이 바뀐 거죠. 그래서 좋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승벌이 다른 벌에 병을 옮길까봐 그 지침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질병검사를 안 받기 때문에 자기 벌 가지고 있는 거 4개체는 주변에 누구나 많습니다. 말벌도 4개 역할을 하고요. 양봉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지금 내가 나중에 알았다고 해서 항상 안전한 거 아닙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심지어는 새를 통해서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보면서 얘기하기로는 머리똥을 싼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잡아먹는 새들 많습니다. 그 잡아먹고 날아가면서 똥 싸버리면 그것도 말해서 좀 내려도 사실은 그렇게 따시면 그래서 이 사람 병 검사를 받지 않고 이제 자기 공장에 있는 병 검사를 받지 않고 받았던 사람들이 공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무 조건이 내년 봄에 반드시 여기서 여왕벌 양성해가지고 그 벌통은 남발행을 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받은 벌통이 1번이면 거기서 2층 해가지고 여왕벌 만드는 걸 1-1-1-3 붙여가지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신기술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정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받은 벌을 못 팔아요. 명확하게 말씀 받은 벌을 못 팝니다. 왜냐하면 정부 지원금 30만 원 받고 그 벌 50만 원 팔면 20만 원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받은 벌은 못 팔게 됐습니다. 3년간.
그리고 신기술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벌은 못 갑니다. 대신 증식시킨 벌은 잡종으로 증식시키거나 뭐 이렇게 한 벌은 팔아도 됩니다. 그건 개인 재산이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증식시킨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팔지도 못하게 한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의도적인지 의도적이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사실이 아닌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보험 체계까지도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그 분명히 그렇게 될 거고요. 수돗물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꿀만 잘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 수돗물 키로당 10,000원합니다. 2029년도에 완전 무관세로 들어옵니다. 양봉도 마찬가지죠. 양봉은 키로당 1,000원에서 3,000원입니다. 베트남. 근데 사실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수분 농도나 이런 것들 베트남 거는 훨씬 높습니다. 쌍불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과 이제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논의를 좀 해야 되고 논의를 하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저가의 수익은 다른 정도로 사실 사용해야 돼요. 일반 시중에 꿀로 유통이 안 되게끔 하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들어올 때도 품질 좋게 들어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 단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뭐 폼선 속이 뭐 많이 수입된다 하더라도 그 한우가 뭐 없어, 그러니까 한우가 막 남아 돌아가지고 막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배추 파동이 일어나면 배추 갈아 없지 않습니까? 소 막 갈아엎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우는 아직도 비싼데요. 저도 한우는 잘 못 먹습니다. 사실 한우보다 이거보다 더 맛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제 입이 좋은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관세 2, 3년 전에 만약에 2020년 앞으로 5년 뒤 같으면 막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스스로 전문화되셔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일부분은 이제 같이 판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산에 계신 분들은 산에서 지나가다 등산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르마를 판매하는 원래 옛날에 하던 아르마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냥 사시는 겁니다. 근데 전문성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가격을 떨어뜨리고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가 먹고 버릴 수 있는 손쉽게 먹고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소비를 계속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때 가격 개발 그런 데 제품을 판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란골통 관련해서 계란골통 가지고 이제 꿀을 어떻게 생산할까 뭐 보신 분들 계시죠? 저희 공장에 오셔가지고 계란골통 가지고 꿀을 어떻게 생산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화분도 같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모양이 반달 모양으로 한 절반 정도 산란 들어가 있고 그게 한 2cm 정도 화분 지장되어 있고 그게 제품입니다. 근데 그걸 체밀기에 놓고 돌리면 또 부서져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유충 다 있는데 체밀기 돌리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제가 소송을 하나 특허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대가 소강대가 있고 그 안에 대를 하나 더 덧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게 만든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꿀 이만큼 차 있으면 꿀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그대로 집어넣으면 위로 집을 짓지 않습니다. 꿀은. 그래서 돌려버리면 밑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또 유충판 떼서 나오면 또 여기 꿀 저장합니다. 계속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장점이 뭐냐면 토종벌은 이분은 꼭 말씀을 드려요. 토종벌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토종벌은 뭐가 어떤 문제가 좀 있냐면은 물이 굉장히 좋고 산란도 많이 잘 들어가 있는데 본판도 좋은데 이놈들이 갑자기 내검하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벌 집버리고 도망가고 없어요. 이런 경우 분이 있죠. 오래된 벌집이 많으면 토종벌은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환식으로 계속 돌리면서 하면은 계속 산란을 새로운 데다 산란하게 돼요. 그럼 꿀벌 생태도 좋아지고 꿀 생산성은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생산 기술을 선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탕을 준 시기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1년에 한 번씩 꿀 뜨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1년 내내 묵은 꿀이 아닙니다. 그게 자기들 또 먹어야죠, 그죠? 꿀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밤 자파에 가깝습니다. 밤꽃 피는 미래에 들어오는 자파가 주관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유밀기 때 이렇게 꿀을 떠가지고 따로 모아놓든지, 아니면 저는 제가 만약에 나가서 한다면 그걸 잘라가지고 포장해서 벌집으로 조그맣게 팔겠습니다. 실제로 길이 한 5cm, 폭 한 3cm 정도 되는 벌집, 양봉 벌집꿀을 캐나다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3,500원씩 합니다. 저도 몇 개 사왔습니다. 신기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버리게 만들 수 있어요. 소비자들 그걸 가만히 있는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정말 진짜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저온 창고에 넣어놨다가 딱 저기 마지막 월동 먹이 주기 전까지 해서 짜가지고 한 병으로 1년 진짜 말고 1년 내내 토종벌이 모으는 꿀을 판매를 하시든지. 그러면 뭐가 좋냐면 피치 못해서 사양해야 될 시기에서 장마철 내지는 이제 조기 봄벌 사육할 때, 그러면 그때는 정리체미를 하실 수 있는 건데, 이거 잘라내면 정리체밀이 되는 거예요. 설탕 먹였을 때, 또는 아까 노점합병 방지하기 위해 약을 썼을 때 자기는 알 거 아닙니까? 고품질 토종꿀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양은 최소 2배나 3배 이상 많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란국통 사육하면서도 이제 꿀 생산할 수 있는 걸 계속 고민하고 연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게 토종꿀이 가격이 높은 이유가 토종꿀 희소 가치가 있고 수확량이 적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수확량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마모가 하면. 그래서 토종꿀 생산하는 사람이 전남북 쪽에 이제 많았었는데 막 설탕 막 넣어가지고 막 꿀 뜨지 않습니까? 저장하는 능력이 훨씬 좋습니다. 식단만 이렇게 키워보면 얘들은 어지간하면 공개된 건 밀게된 건 잘 안 먹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장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또 이제 아침 제일 큰 장점은 이제 꿀벌 진드기나 구조병의 저항성이 있다는 게, 이제 다른 약을 쓰지 않아도, 그러니까 진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살충제를 써야 돼요. 구조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생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생산물의 잔류 문제가 항상 위험성은 잔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에서 좀 자유롭다. 그다음 좋은 활동성이 좋다는 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이 밑에 보시면 화분매개형 공군으로 이용하는 데 가장 최적화시킬 수 있다.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몇 분은 그렇게, 만약에 우리나라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이 한번 희생하는 마음으로 토종꿀을 키우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나가서 작물 화분 매개까지도 한번 내가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한 2~3천 톤 키워야 됩니다. 수익성이 있게 하려면. 자, 그러면 토종꿀 화분 매개 건축 이용 연구 활성화가 앞으로 필요하다. 제가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토종꿀은 어떤 작물에서 어떻게 더 세안종 꿀벌보다 또는 다른 화분 매개 건축보다 뛰어나다는 것에 대한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아직. 외국은 자기들 작물에 대한 몇 가지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양봉하고 세안종하고 한봉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꿀벌을 키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양봉산업 육성이 지원해가지고 환경이 만들어진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꿀벌이 가진 몸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종꿀도 그 몸치 가치를 얼마나 가지는지 한번 보여주자. 이걸 또 소득으로 연결시키자. 그렇게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저는 안에서 21일 만에 태어나서 18일 내역하고 20일차부터 밖에 나서 일하는, 이걸 또 능숙능란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하우스에 넣을 때 일하는 벌들이 많아야 되는데 벌수만 많다고 해서 화분매기를 하는 게 아니죠. 벌수만 많다고 해서 화분매기를 한다고 집어넣어서 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나누게 하는 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화분매기와 공군까지도 이용이 돼야지 항공산업이 삽니다. 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살얼음판 걷고 있는 게 항공산업입니다. 어떤 사람이 꿀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뭐 약재를 쓴다든지 잔류 문제가 생겼다 언론에 한번 나왔다. 그 얘기가 좀 있다. 그래서 저는 더 그래도 싶은 게 왜 계량과 공간이 막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화분 생산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화분은 다 다를 겁니다. 그죠? 그 가는 잡화가 다르고 약초가 많고 산세가 굉장히 좋은 데서는 굉장히 약초에서 들어오는 화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는 기대하건데 만약 그런 것들이 유통돼가지고 진짜 말기암 환자가 그 화분을 먹고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저기 가랑 걸려 이렇게 놓고 가서 수고하는 생산해서 증명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소득에 실질적으로 양봉보다 더 비싼 화분을 하는데 더 많이 팔리게끔 하는 게 중요하죠. 꿀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팔리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양봉만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한 1년에 한 30드럼 정도 288kg짜리 한 드럼 288kg입니다. 토종벌 키로가 한 30드럼 생산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30드럼 한 1년에 다 팔아. 어떻게 싸게 양봉하고 가격 똑같이 무조건 다 팔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생산물을 다양화시키고, 그러니까 꿀, 화분, 그리고 꿀벌이 가지고 기능도 다양화시키고. 아까 좀 성급한 말씀하셨는데 이제 꿀벌 자체를 먹으면 어떨까요? 그랬는데 토종벌은 사실 어렵고요. 물론 이제 좀 대단히로 하시다 보면 이제 숯벌 같은 게 생기니까 잘라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공교롭게도 숯불 번데기에 대한 연구도 제가 2008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처음 하고 이제 식약처에서 그 식품 원료 등록을 안 해줘가지고 독성 테스트까지 다 하고 하는데 이제 그게 10년이 흘렀죠. 10년이 흘러가지고 지금 내년 초에는 숯불 번데기가 식품 원료 등록이 됩니다. 숯불 번데기가 어디에 좋은 거 아십니까?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라고 표현하겠는데 이게 저기 제가 그때 앞그 10년 전에 뭘 이렇게 직설적으로 대답을 안 나온다.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계시는데 뭐 바로 정리를 못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그걸 하면서 확실하게 효과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는 괜찮습니다. 지금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효과가 있고 없고 잘 모른다. 그래서 저기 수치에서는 확실히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증력이 좋은 것들이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수치에서의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소주 매일 소주를 한 5-6개씩 막 마시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한 칸으로 만들어서 한 몇십 알 먹고 나면 한 점심때 되면 술 다 깨가지고 다시 술을 마는데 간에는 안 좋습니다. 수치에서는 빨리 되는데 술을 많이 먹게 됩니다. 가게에도 안 좋고 제가 술을 아예 안 먹었으면 빛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술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 많습니다. 하지만 양봉산물연구실에서 이걸 하셔야 되는데 하고도 있습니다만 전남 기술원에서 지금 한 바로는 숯불 번데기가 탈모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 보습하고 마스크팩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샴푸하고 이런 개발되고 그러니까 식품 원료 등록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품 개발 연구 다 해놓고 그래서 키로당 10만 원씩 삽니다. 양봉 수건인데 토종도 따로 연구를 또 하면 이제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런 효과가 있고 그다음 피부 보습과 주름 개선 효과가 있어가지고 마스크팩으로도 지금 개발 기술 개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 혼자 단백질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소소 써가지고 저 혼자 단백질을 써서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근육 형성도가 엄청 좋더라. 그래서 헬스 또는 이제 성장기 또는 이제 노년 분들이 이렇게 드시면 근력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결과도 올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원료 등록이 될 겁니다. 실제로 꿀벌을 먹는 형태가 이제 생기게 되겠죠. 강의는 이쯤에서 하시고 시간 오버하고 좀 양봉하고 맛이 좀 틀리더라고요. 토종벌하고 양봉하고 가는 꽃이 다르기 때문에 꿀이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릅니다. 꽃이 다른데 어떻게 꿀이 같을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토종벌은 다양한 꽃이 가는 습성이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목본류보다는 초본류 쪽에 많이 가는 우리도 이제 토종벌 키우다 보면 11월달까지 화분 가져오고 막 10월달까지 꿀 들어오고 도대체 어디 가서 가져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10월달 말쯤에 뭐꿀 가져오는 일부는 양봉 쪽에 가지고 도봉에서 가져온다고 얘기하는데 화분은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띄진 않지만 양봉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 꽃에 나는 습성보다 한 꽃에 집중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꿀, 아카시꿀, 단일꿀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꿀이 다릅니다. 꿀이 달라서 어떤 꿀이 좋습니까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양봉이 가져온 그 아카시아 꿀하고 토종벌이 가져온 아카시아 꿀이 꿀 두 개가 만약 객관적 비교 대상이 있다 그러면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원래 생물공학 전공했습니다. 박사학위는 생물공학 전공했는데 그래서 유전공학 시계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시계할 건데 유전공학 그다음 이제 곤충 성질 전환 유전자 조작 이게 원래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를 해봤습니다. 해본 게 뭐냐면은 이 수학용 꿀보는 4가지 항균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게 이제 아비데신, 디펜신, 하이노티신이라는 4가지를 항균 물질을 입으로 분비하는데 또 다른 요소도 분비를 하겠죠. 분비하는데 이거는 딱 한 가지씩만 분비를 하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한 가지 형태에 4가지를 각 한 가지 형태만 이렇게 분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근데 토종벌은 한 가지의 그 항균 물질에 서로 다른 형태가 25가지 이상 됩니다. 네. 수학 뭐 그런 것보다 하여튼 그런 이제 항균 물질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내분의 효소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은 아카시아 꿀을 그대로 가지고 실험을 해도 토종꿀이 사실은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떨어지죠. 네. 이 꿀을 받으려면은 양봉협회나 거기 가서 검사를 품질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그 농협 양봉하는 거기 가서 검사를 받아야 어떤 농협 꿀 판매장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출하할 수 있어요. 그러면 토농에서는 양봉협회에서 한 드럼을 가져가야 그 검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드럼 하는데 그 비용도 또 엄청나요. 그럼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나 토종벌을 기르고자 하는 분들이 거기가 다 소농일 겁니다. 이게 소농. 그러면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건의드리는 거는 지능청에 계시니까 그 농촌 기술센터 거기에다 품질관리 부서를 개설해가지고 거기에서 손쉽게 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건의하고 싶고 또 하나는 너무 많이 하면 제가 기억 못합니다. 예? 너무 많이 하시면 기억 못합니다. 아니 이제 간략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박사님 말씀이 양봉과 이 토종벌이 한 동네에서 이 공생을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양봉협회 교육원지가 한번 가봤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카시꽃 한 송이에 붙는 별보다 그 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아카시꽃보다는. 그러면 이게 비료는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박사님 연구 쪽에 이 말씀이 이 토종벌 저항정벌에 관계된 말씀만 하셨지 그런 쪽으로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민원만 해결되면 양봉과 토종과의 싸움이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뭐 7080 디자인도 아니고 쪽지가 와서 제가 장승벌에 대한 특징 설명을 요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승벌에 대한 특징을 해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도 말씀드렸는데 선생님 뭔 말씀인지는 압니다. 제가 이제 꿀 판매 두 가지를 그렇게 길게 질문하시면 한 가지 까먹는다니까요. 꿀 뭐지? 꿀 검사. 좋습니다. 그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데 좋은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촌진흥청이 사실은 한 20몇 년 전인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정부체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있고 저희는 농식품부에 직접 통제를 안 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농식품부 산하 기관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외청인데 외청. 그래서 우리는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받아 쓰지 않아요. 우리 별도 예산을 받아 쓰고 농식품부는 정책 사업을 하는 데고 저희는 인구 사업을 하는 데고 저희들 같은 경우 그래서 각 도별로 있는 도농 기술원 이 지금 산하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기술원장과 국장의 인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이제 도지사 마음대로 합니다. 사실은 인사권 우리가 가지고 있고 대신 이제 농업기술센터는 원래 국가직이었습니다. 지금 소방지 정도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그때 당시까지는 전부 국가직이었습니다. 지방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농업기술센터 지도사분들이 역할이 많았죠. 농사 전반적인 걸 다 지도를 하고 다니고 처음에는 자전거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이제는 뭐 경차 타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지방직화 다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그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도지사, 지군수의 역할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사실은 대통령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도지사, 시장 군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센터가 다시 우리 이제 국가직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절대 시군에서 이제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중앙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지금 동동 떼 있는 행태예요. 지방 산하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각 도별로 그러니까 이런 분 얘기하시는 분들이 양봉농가가 이런 얘기하시는 건 거의 없어. 근데 양봉농가들이 양봉협회나 양봉조합에 꿀 검사를 맡기면 한꿀 5월, 6월 달에 다 떠가지고 맡겼는데 추석 전에 나올까 말까 검사 결과 그만큼 많이 밀려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별 그 검사 그 장비 매력 한 15분 정도면 충분히 다 삽니다. 그래서 검사 장비해서 이제 검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자. 그래서 양봉산업 육성지 지원에 관한 법률도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농가들의 어떤 권익이나 편의를 위한 정부 정책이 좀 구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각 도지사 내지는 저기 기술원장 찾아가서 얘기하십시오. 사실은 전남 같은 경우는 제가 기술고가 팀장하고 잘 알아서 하려고 몇 번씩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검사 장비도 좀 드리고 그래서 그런 걸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강제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못합니다. 저희들 지능층이 힘든 기관 같이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세상 제일 부산한 조직이 힘든 조직입니다. 잠깐만, 저항승벌에 대해서 이제 뭐 언론 내지는 이제 아직 뭐 내년도 돼서 확인도 안 해본 상황에서 사실 좋은 건 빨리 안 퍼지더니 막 이상한 건 빨리 퍼져요. 써보지도 않고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들었던 소리가 뭐였냐면 저보고 최 박사 앞으로 우리 토목을 사업을 합시다. 뭘 주고 욕먹는 이런 사업을 잘 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지쳐간다 이제 공무원들이. 저는 심지어는 왜 이런 걸 개발했습니까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걸 들고 있으면 제가 지금 사표 쓰고 나와서 제가 정신하는 게 했으면 돈을 벌어도 20억을 벌었을 텐데 그런 얘기하고 말았는데요. 지금 이제 그 농식품부도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보이콧하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힘든 사업을 내 연구과제도 아닌 이런 보급사업에 내 모든 시간을 다 뺏겨가면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농식품부 토목물 정식 보급사업은 원래대로 옛날에 종보사업하듯이 알아서 하시고 이게 장승거라고는 관계를 끊으시다. 이렇게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대표님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지자체가 2016년까지 기과신동이 물품이 계속 여러분들 여기서 막 내가 정식해가지고 몇 대통을 팔았네 하더라도 받은 사람 다 죽였습니다. 이 지자체가 이제 이미 지쳤어요. 2016년도에 앞으로 토종벌 정식 보급사업, 토종벌에 대한 지원 사업을 없애자는 주였어요. 계속. 그래서 장승들이 나왔으니까 다시 해보자라고 지금 바뀐 겁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분위기는 지원하지 말자라는 분위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파트너지 그 정부기관이 여러분들의 압박 대상이 아닙니다. 보상 요구하고 뭐 안 해주면 뭐 윽박지르고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저한테는 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일 잘해야 될 대상이 그 시군 담당자나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담당자한테 제일 잘해야 돼요. 그거 하나라도 있으면 챙겨주지. 그 연판장을 연판장 쓰실 필요가 없이 각자 알아서 이렇게 예산에 맞게 무조건 떼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 알아서 그 지역에 맞게끔 예산
예를 들어서 가서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해서 이런 있으니까 이제 안 되면 내가 국토한테 찾아가서 한번 내가 좀 일을 좀 할게. 이런 공무원 자기들 하니까 막 쓸 수는 없잖아요. 또 자기가 나서가지고 해주시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주면 뭐 아니면 아 제가 뭐 할 수 있을 때 그러면 그 예산 만들었으면 뭐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오히려 농가에서 그걸 오히려 걷어차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두 번째 아까 질문 뭐였죠?